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재밌는 시계 이야기를 들려주실 시청자분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돼서 시계를 소개할 수 있게 된 윤여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계를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하게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메일을 되게 재밌는 시계에 대해서 주셔가지고 그 시계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이코에서 나오는 메트로놈 워치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시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일본에 있는 악기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세이코의 공식 매장이 아니라 악기점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도쿄에 있는 긴자 쪽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악기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되고 메트로놈이 평소에 필요하셨어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음악을 네.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제가 시계를 좀 사거나 모을 때 독특한 기능이 있는 시계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일반적인 시계와는 다른 스토리 같은 게 입혀져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들어오게 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여쭤봤어야 됐네요. 그럼 이 시계에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음악에는 문외한이기는 해서 근데 이게 이제 메트로놈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원하는 박자대로 메트로놈 기능을 쓸 수도 있고 이제 일정 헤르츠의 음을 맞추기 위한 거를 실제로 이제 비프음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지고 기타 같은 거에서 음을 맞춘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튜닝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거군요. 요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악기점에 있는 분이 나와서 그런 메트로놈 기능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두 개나 들이셨어요? 네. 두 개나 들인 건 어떤 이유인가요? 이제 커플 시계를 사고 싶다 보니까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요게 딱 승인이 나가지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승인을 받고 그래서 네. 같이 가서 직접 색을 보고서 구매를 해가지고 두 개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커플로 차시나요? 맞습니다. 네. 커플로 차는데 와이프는 근데 가끔 이제 귀찮다고 안 차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만족도는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시계가 또 알이 작고 네. 이게 아내도 그렇고 저도 16cm 정도 손목 둘레가 좀 얇다 보니까 시계 선택에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워낙 작은 사이즈라서 남녀 공용으로 쓰기도 좋고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계에 말을 걸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보통 크로노그래프가 그런 시계들이긴 한데 내가 버튼을 누르면 시계가 구동 방식을 바꾼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흰색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쓰던 펄소미터 시계 같은 것들이 디자인에서 좀 떠오르기도 하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어서 흰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흰색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착장이나 이런 거에 조금 폭넓게 쓰기도 좋고 저는 흰색 다이얼이 더 가시성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흰색이 가시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실내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햇빛 많이 보시는 데서는 이제 흰색 다이얼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의 경우가 뭐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모든 시계가 다 메트로놈 시계처럼 되게 특이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랜드 세이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랜드 세이코 두 개나 이거는 이제 그랜드 세이코에서 이제 실버 오미아타리로 불리는 모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미아타리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랜드 세이코를 제작하는 그 스튜디오가 있는 근처에 스와오 호수가 있고 오미아타리라는 거는 그 스와오에 겨울이 와서 얼음이 얼게 되면은 특정 시점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얼음의 팽창에 의해서 갈라지는 금이 쫙 거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오미아타리라는 건 일본어로는 신이 걷는 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고 수년에 한 번 나타나서 뭐 나타났을 때는 축제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상에서 모티브가 된 다이얼을 차용을 해가지고 오미아타리라는 잘 갖다 붙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낭만적인. 근데 또 이제 얼음이랑 그런 얼음과 뭐 신의 발걸음이라는 테마를 강조를 하면서 그게 스프링 드라이브라는 무브먼트에 미끄러지 듯한 움직임이 되잖아요. 너무 잘 어우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얘는 한정판도 아니고 일반판 모델인데도 굉장히 그 스토리가 정말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된 거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수동 모델이기도 하고 리저브 자체도 길고 해서 별이 실생활하는데 문제없고 그 인디케이터가 있는 건가요? 네, 스프링 드라이브에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스프링 드라이브 모델은 앞판에 인디케이터를 차용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깨트린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근데 인디케이터가 뒤로 가면서 실사용하는 것도 좋으면서 디자인도 만족을 시켜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랜드 세이코가 또 의외로 논데이트 모델을 원한다면 굉장히 많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논데이트 모델이면서 자라치즈 네. 폴리싱에 의한 이런 칼침 같은 걸 다 만족하는 친구 있고, 제가 손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얇은 편인데 스프링 네. 드라이버 모델들이 대체로 40mm 이상이라서 손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39mm로, 그리고 수동 모델이다 보니까 두께도 어느 정도 잡아서 실사용하기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항상 좀 메롱이었는데 네. 얘는 괜찮은 것 같네요 또.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의 피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마감도 브러쉬와 폴리싱을 이제 반복해서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착용을 했을 때 확실히 조금 뼈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편해서 굉장히 만족해서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슬릿까지 좋으면 그랜드 세이코는 최고죠. 네. 진짜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랜드 세이코의 이게 주류 디자인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애다 네. 보니까 네. 그런 거에서 조금 매력을 안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맨날 얇은 거 찾으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얇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이 뒤를 열어줄 때 이 태엽통을 노출하기보다는 대부분 밸런스를 글라이드 휠이 보이긴 하네요. 여기. 네, 글라이드 휠을 되게 살짝 노출하고 네. 그다음에 보석 네. 부분들을 좀 노출을 한 건데, 가리는 선택도 되게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 백판에 이 네. 빛에 비추어 보면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그랜드 세이코의 사자 무늬가 떠오르게 돼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포인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어떤 모델은 금색 스티커를 네. 항상 보이도록 붙여놓은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은은한 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 지금 차고 계신 것들. 네. 요거는 마찬가지로 스프링 드라이버 모델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그랜드 세이코에서 핫했던 모델은 아무래도 자작나무일 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작나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무브먼트를 채용해서 12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고, 이제 스프링 드라이버지만 이제 자동으로 감기가 되는 네. 그런 걸 차용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시침을 이제 뾰족한 거, 도핀 형태를 고르셨는데 네. 칼침이라고 우리나라 네. 커뮤니티에서 부르는 그걸로 고르셨는데 네. 이보나인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이제 끝 부분이 커팅된 것 같은 그 맞습니다. 시침을 안 좋아하신다고. 저는 그게 조금 취향이, 와이프도 의사하고 하다 보니까 의사 관련 용어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곰봉지라는 질환이 있어요. 얘는 좀 곰봉지 느낌이다. 이런 그랜드 세이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칼침에 대한 매력이 있는데, 이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칼침 핸즈를 갖고 있는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칼침 핸즈를 갖고 있는 모델은 아까 앞에 오미어터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디케이터가 바깥쪽을 앞쪽으로 나와 있는 모델들만 있다 보니까 그게 뒤로 간 모델이면서 오토매틱이면서 스프링 드라이브 5데이즈를 구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다이얼이 약간 나무테 같은 느낌의 다이얼인데, 설명으로는 이제 밤하늘의 흐름이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의 다이얼을 가진 게 이제 그랜드 세이코에서 정말 소수만 한정으로 찍어내는 굉장히 고가 모델에만 적용이 됐었던 다이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매력이 있는 포인트였고, GS라는 로고와 그 초침 부분만 금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이것도 아까의 약간 연장선상인데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랜드 세이코 같지만 그랜드 세이코 아는 사람이 뜯어봤을 때는 독특한 시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막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 않은 브랜드인데, 근데 그 작은 디자인 변형들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되게 맞습니다. 신기하긴 한데, 지금 이게 그래머 오브 디자인을 받아서 쓰는 전통적인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각이 많이 지다 보니까 수치상의 사이즈보다 더 두껍고 크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마감이 좋아 보이게 하는 거는 장점인데, 근데 이제 네. 아무래도 다이얼 자체가 좀 정제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외부적으로 좀 사이즈가 커 보인다든지 그런 건 조금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레이슬렛은 이제 오미아타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착용감이 오미아타리만큼은 아닌데, 이게 스탠다드 브레이슬릿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랜드 세이코에서. 사실 한정품 모델인데 그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을 쓴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평소에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각이나 이런 마감이 워낙 잘 돼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그랜드 세이코를 3개나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2개만 가지고 오셨지만은 항상 그랜드 세이코 리뷰하면은 그 돈이면은 스위스의 더 유명한 시계사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랜드 세이코를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가품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가품을 확인하기가 정말 현미경 하나만 있으면 네, 쉽죠.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어차피 요새는 이제 워낙에 스마트워치가 대중화가 돼 있고 대부분이 네. 스마트워치를 찾는 상황에서 자기 만족의 부분을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시계에 이야기를 입히는 능력, 물론 나쁜 쪽으로 말하면 상술일 수도 있는 어떤 스토리를 입히는 능력 자체가 그랜드 세이코가 조금 이 스위스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자연의 그런 어떤 거를 이제 시계에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되게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특히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 라인이다 보니까 흔히 뭐 요새 말로 그 돈이면 시계 계급도에서 더 상위 브랜드를 갈 수 있는 가격인데 결국에는 자기 만족의 영역이라서 그랜드 세이코가 조금 더 저한테는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라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흔히 차고 나오게 되는 뭐 롤렉스라든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또 사람의 가치를 뛰어넘는 느낌이 됐을 때 약간 거기다가 가품이 또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브랜드일수록 오히려 안 좋은 쪽에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런 쪽으로 확실히 손이 안 가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 시계는 이거는 이제 라도의 다이아스타 스켈레톤 모델입니다. 오토매틱 시계를 제가 좋아하게 된 거는 한 1, 2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계적인 걸 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니까 스켈레톤 모델을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그렇죠. 근데 가시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상품 사진이나 설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웠을 것 같았던 모델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안 그럴 때 많죠. 맞습니다. 막혀있는 모델들에 비해서 피니싱이나 이런 거에서 극명한 차이가 보였는데 그거를 적정한 가격선에서 좀 만족시킨 시계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지만 뜯어보면 평범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또 글래스가 이제 각을 줘가지고 빛에 따라서 보이는 커팅이 다르다는 게 또 좋고 내부에 있는 보고 싶은 구동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적당하게 뚫려 있으면서 시인성도 어느 정도는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는 얘도 브레이슬렛 모델인데 이제 조금 편하게 차보려고 러버밴드를 매칭해서 요새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기계적인 느낌에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크래치나 이런 거에서 조금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측면도 있어서 이 소재가 세라모스인가요? 뭔가요? 세라모스로 알고 있습니다. 세라모스로 알고 있고 다만 브레이슬렛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스틸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이제 제거를 하고 러버밴드로 체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버밴드에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사실 되게 저는 클래식하면서도 티가 안 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레트로풍 디자인이어도 40년대, 50년대 건 되게 클래식한데 60년대, 70년대 것들이 조금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도 천만 관객 영화라고 하면 약간 안 보게 돼요. 뭔가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스토리고 좋아할 만한 장르라고 하더라도 왠지 이게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으면 잘 안 보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스타도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메이저하지는 않다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매력 포인트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라면 잘 고르신 것 같아서 스켈레톤을 보통 고르는 게 그 내부에 있는 그 기계적인 구조와 원리의 매력을 느껴서 구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장식의 개념, 장식 같은 느낌으로 너무 화려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저는 좀 거부감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건 별로다. 이게 약간 할 말만 하는 느낌이었겠네요. 그래서 역사도 고려하시나요? 시계 같은 거 고르실 때?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도 이 시계가 품고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취향을 반영한 것 같은 게 다이아스타가 아이콘이긴 한데 그 아이콘으로 라도가 엄청난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천만 관객이 든 아이콘은 아니어서 또 하지만 명맥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제가 오토매틱으로 이제 대표되는 바늘 시계들을 모으기 시작한 지는 사실 오래되진 않았고 원래는 지샥들을 주로 모으면서 시작을 했어서 지샥 시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지샥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만화 에반게리온의 한정판으로 나온 시계들이고요. 이거는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로봇의 1호기라는 로봇과 색깔 매칭이 되어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초호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초호기. 여성 캐릭터인 아야메미 레이에 맞춰서 나온 시계예요. 그래서 조금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특히 레이가 2차 상품 시장에서 인기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색깔 배합이나 이런 게 또 레이도 그렇지만 초호기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두 개의 상품화가 되면은 인기가 확실히 다른 버전에 비해서는 좀 많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테마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초기 하면은 보통 네. 이 보라색과 그리고 네. 형광 초록색 그리고 네. 이 주황색 세 가지 색깔 배합을 주로 쓰고 있고요. 다른 이제 초기를 기반으로 한 콜라보 제품들도 대체로 그런 컬러 패턴을 하고 있고 스트랩에 네, 네. 에반게리온 관련 네. 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네. 좀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고 뭐 네. 뒤에 있는 각인 같은 네. 게 아, 뒤에 각인 안 집었다. 각인 같은 게 스퀘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 모델들은 보통 뒤에 라이트 부분을 켰을 때 네. 시그니처 무늬가 떠오른다든지 뒤에도 이제 캐릭터 얼굴 같은 게 음. 각인이 돼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한정판으로 G샥을 드리게 되면 문제가 G샥은 막차라고 나온 시계잖아요. 네, 맞아요. 던져도 되고 헬리콥터에서 던져도 멀쩡하고 막 네. 이런데 한정판이면은 아끼는 캐릭터잖아요. 지워질까봐. 특히 막 이 버전은 스트랩에 아야나미님의 용안도 그려져 있고 막 차다가 지워지거나 긁히거나 막 이러면 되게 속상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거를 모으는 게 사실 제가 뭔가를 모을 때 시계를 원래 중점적으로 모은 지는 얼마 안 됐고 피규어라든지 캐릭터 콜라보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네. 모으는데 이게 모으면 모을수록 느끼는 게 그거를 미개봉으로 그냥 네. 두고 어디에다 모셔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뭔가 그걸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품으로 많이 구했으면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래서 얘네는 조금 사용감이 있는 애를 좀 구해서 평소에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이 막 미개봉 박스채를 이렇게 아, 들고 네, 오시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진짜 사용하고 계시는 게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입문해야 돼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은 일단 시계부터 입문하고- 사나요? 아, 맞습니다. 사실 입문하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네. 화려한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극장판으로 입문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때깔이 또 네. 중요하니까 TV판을 안 보고 신극장판이 이해가 될까요? 그럴 수도. 그것도 문제. 네. TV판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초반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네. 좀 많다. 아, 그렇죠. 퀄리티 차이 네, 때문에. 일단 퀄리티 좋은 걸 보여주고 네. 대체 이게 뭐냐 네. 하면 그럼 이걸 보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TV판도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특히 엔딩을 봤을 때 올해가 또 2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온갖 상품화가 올해 있을 예정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반게리온 관련 에디션은 막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까지 못 올라탔으니까 올해를 좀 기다려봐야 돼요. 아, 네, 좋습니다. 근데 되게 대중적인 모델이 하나 있어요. 아, 맞습니다. PND 56인데 이거는 이제까지 말씀하신 이런 시계 부르는 기조랑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이전에 처음에는 지샥을 선호했던 이유가 기능적인 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이제 오차도 많이 나고 방수 성능도 떨어지고 관리가 필요한 오토매틱 시계를 가야 한다는 걸 이해를 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오토매틱을 확 갔다가 이제 기능적인 거를 또 파보니까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PMD를 고르게 됐고 그래서 PMD는 사실 녹판 모델이 주로 최근에 많이 나왔었는데 검은판 모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일본에서 좀 시계 매장들을 둘러서 구입을 하게 된 거고 온갖 착장이나 이런 거에 다 쉽게 매칭이 가능하고 관리도 편하고 다 장점인데 또 저는 이 초침에 약간 형광 옐로우 포인트를 준 것도 좀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까만색이었다는 게 또 작용했을 거 아니에요. 녹색은 유명한데. 녹판 맞죠. 네, 녹판이 사실 칠판 색깔이랑 네. 거의 동일한 네. 색깔이고 이거를 제가 소화할 자신이 좀 없어서 색상 선택은 또 의외로 보수적이시네요. 네 티가 안 나는 걸 또 선호합니다. 사기 전에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해서 대체로는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는 시계들이 많은데 얘는 실사용에서 착용을 하고 지내봤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친구라서 브레이슬릿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네요. 네, 티타늄으로 알고 있고요. 가벼운 게 저는 꼭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도 착용감이 나쁘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마감 같은 거는 확실히 조금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티타늄이 그거 잘 잡기가 좀 은근히 네.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는 가져오진 않았지만 처음
구입을 한 티타늄 모델이 그랜드 세이코의 눈송이 쿼츠 모델이어서 네. 그랜드 세이코 티타늄은 티타늄이 아니에요. 네. 밝기도 다르잖아요. 네. 티타늄이라고 말을 안 하면 티타늄이 알기가 어렵죠. 이제 에반게리온보다는 조금 알려진 작품을 가지고 만든 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시티즌에서 나오는 모델이고 네. 이 시계도 제 취향이 아니고 아. 아내의 취향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가 기존 보거보다 조금 다이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고 저희 아내가 또 오토매틱 시계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쿼츠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되게 맞아 떨어져서 아이언맨을 나타나는 그런 네. 심볼들이나 뒤에 명대사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 뭐가 새겨져 있나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미래를 선택한다 뭐 이런 거라서 또 200m 방수를 제공하고 있고 아무래도 에코드라이브다 보니까 관리가 또 편하고 시간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게 되게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작품의 팬들은 시계에 직관적으로 처음 딱 봤을 때 그 작품의 테마가 반영되길 원하고 네. 또 일반 시계 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디자인으로 봐도 완성도 높은 작품의 테마가 시계로서의 디자인의 완결성을 해치지는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때로 상충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시계 접근을 더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저도 조금 실생활에 사용해서 에반게리온을 아는 사람은 저거는 에반게리온 모델이다를 캐치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콜라보 제품이라는 것까지는 캐치를 못하는 정도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게 선택의 기준이기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그 작품을 강조한 모델인 경우에는 실생활에 착장이나 이런 거랑 맞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가끔 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팬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것 같은 너무 상업적이기만 한 저게 시계로 기능할 수 있을까 네. 싶은 그런 에디션들도 많아서 이게 시계로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네. 거기에 낚이는 걸 좀 피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모델을 아무래도 보여줄까요? 이거는 커플로 제가 승인을 받았던 시계라서 이거는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랑 커플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시티즌에서 흔히 보거로 난 불리는 모델의 네. 이제 한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개수가 워낙 많은 한정판이라 크게 네.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거 모델은 뒤에 보통 프로마스터 시티즌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모델은 보거 무늬가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랑 약간 흐름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거라는 특이한 그리고 한정판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전체 컬러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해서 일반적인 착장에도 좀 쉽게 매칭을 할 수 있고 지금 얘는 이제 줄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여러 가지 줄질을 해도 좀 어울릴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그 올블랙 시계가 네. 이렇게 가끔 컬러 스트랩 넣으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명도 대비 때문에 컬러가 확 뜨는 게 있어서 본체 자체에 예를 들어 색깔이 너무 여러 개가 매칭이 돼 있으면 어려워요. 오히려 줄질을 네. 하기가 좀 네. 어려운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초침 끝에만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레드로 스트랩을 했을 때 딱 어울려서 굉장히 만족했던 보거가 사실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이버 시계라고 보니까 괜찮은 거지. 네. SKX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보거는 SKX보다 더 못생겼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까맣게 해놓으니까 괜찮아요. 얘기 안 한 시계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되게 오래전에 리뷰한 네. 5년 전인가요? 사실 이거는 이 시계를 타겟팅을 해서 원했던 거는 아니고 저는 아내랑은 조금 정반대로 쿼츠 무브먼트를 아주 선호하지는 않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몰 세컨즈이면서 너무 이제 과하지 않은 가격대에 깔끔한 좀 시계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사실 저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가격대에 비해서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다만 이거는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레이슬렛의 퀄리티는 굉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이코 시티즌의 초저가에 포진해 있는 중저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도 시계줄이 별로인 경우가 많아서 네. 줄만 떼가지고 갖고 있는 좋은 줄이 있으시다면 바꿔 달면 완전히 다른 시계가 되는 시계들이 네. 꽤 많아서 기존에 갖고 있던 러브밴드를 착용했을 때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흔하게 안 하는 선택이에요. 드레스 시계 같은 혹은 네. 미니멀리즘 시계 같은 그런 시계에는 가죽줄을 의식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트로피 러버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계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걸 잘 몰라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그 공식이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다이버에 가죽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다이빙 안 할 거면 가죽줄 넣어도 되죠. 그리고 내 눈에 예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네. 제가 러버밴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손 씻을 일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그래서 특성상. 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시계를
벗어서 던져놓는 경우도 많고 피 같은 게 튀는 일이 상당히 많고 그냥 소독 같은 거에다가 얘를 담가서 씻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시계를 할 때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성능도 신경을 조금 쓰게 되기는 하고 이렇게 많은 시계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실제로 찰 수 있는 시계는 손목은 하나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에 줄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조금인데 많은 시계가 무슨 만족을 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집을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피규어를 모으는 것과도 약간 흡사한 느낌으로 물건을 수집을 하다 보니 이제 다만 이제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서도 매번 그냥 상황에 맞게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계를 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구매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꼭 굳이 손목에 안 올려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감을 주는 맞습니다. 모델도 있는 거죠. 다만 용도가 겹치는 시계를 살 때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드레스워치라든지 다이버워치라든지 이런 게 좀 겹치지 않게 의식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걸 이제 뛰어넘는 스토리라든지 이제 매력이 있다 생각하면 그냥 구입을 하는 쪽이고. 예전에 이동진 영화평론가님인가요? 네. 좋은 영화는 장르에 대한 내 취향을 넘어선다고. 그러니까 네. 그냥 공포 영화 안 좋아해도 공포 영화인데 나한테 감동을 준다 네. 이러면 그건 진짜 명작인 거라고 했는데. 약간 네. 지금은 결국에 시계를 보는 게 약간 작품들, 뭐 문학이든 예술 작품이든 그런 걸 보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계가 말하고자 하는 언어가 그냥 나한테 어떤 울림을 준다 하면은 그걸 구입할 때 돈을 생각하지 않고 구입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자산 가치로 접근하는 게 물론 현명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그 현금화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취미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취미에는 돈이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밸런스를 항상 유지하는 게 어려운 네. 것 같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시계를 구입할 때 아무래도 감가나 이런 거를 또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중고 구매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잠복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이미 단종된 모델을 찾는 게 그게 또 나름의 재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계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몇 안 남은 남성의 취미 수집 취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외국을 나갔을 때 본인 개성에 맞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스마트워치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썼었던 기억이 있어서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감성 같은 게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시계와 별도의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시계가 그런 거를 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계를 착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은 나한테 울림을 주는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수집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시계가 자기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쓰지만은 그러나 교류는 또 하고 싶은 거죠. 네, 되게 양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걸 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을 또 신경을 안 쓴다고 하기는 애매한 게 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에반게리온 이렇게 좋아한다를 막 네. 드러내놓고 싶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봐. 아는 사람은 알아봐주는 정도. 네. 네. 근데 그게 저도 스스로 말할 때도 제 논리끼리도 충돌을 하고 네.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 시선을 신경 안 쓴다는 게 내가 신경 쓰지 않는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소통하고 싶고 그런 게 있고 시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죠. 이 얘기는 꼭 했었어야 됐다. 뭐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실 말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집에 가야 생각나지. 아, 집에 아, 집 얘기도 하고 싶긴 했는데 고양이를 반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에 좀 행복한 집을 제공을 해주고 싶다라는 아, 욕망과 또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 그래서 사실 집을 지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황금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하지 않을 것 같은 선택들을 계속 해오면서 좀 사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편집하셔야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기도 네. 하죠. 인간이 하는 많은
모든 활동 중에 생존이 목적인 생물체가 한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낭비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낭비적이기 때문에, 진짜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더 취향을 드러내는 것 같고 더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만의 네. 라이프 스타일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여기를 나오는 게 제일 좀 걱정됐던 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를 받는 느낌일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두려운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게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을 소통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다른 의견을 공론장에 이렇게 던졌을 때 그걸 어느 쪽이 맞는 걸 결정해야 된다 생각하게 될 때도 있어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점점 조금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게 쉽지 네. 않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사실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오긴 했어요.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이상 저는 김생활, 네, 윤여울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